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 마감 전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 SFA 반도체는 크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뉴스로 나왔던 이 삼성전자, 테슬라 협업 소식에 SFA 주가는 장중 25%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어제부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로 나서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 관련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업 뉴스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 자동차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었죠. 그럼 이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부품인데요. 이 다양한 정보를 연산 처리하는 목적으로 제작이 되고요. 인포테인먼트와 텔레매틱스, 이 첨단 운전자 보고 시스템, 전기 파워트레인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이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 개수가 기존보다 10개 이상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수로는 무려 2천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차량용 반도체가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참 다양한 곳에 이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보듯이 이렇게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두고 미국과 독일, 일본은 TSMC에 공식적으로 증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외 정부가 특정 국가의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호소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우디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차량 생산이 지연되면서 직원 10,000명을 휴직 조치했고요. 다임러와 폭스바겐, 도요타, 닛산 등도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이 자동차용 반도체의 생산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주문 제작에 가깝고요. 검증과 안정성 테스트 기간도 길다고 합니다. 현재 NXP와 인피니온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들의 업체들 위탁 생산 물량은 대부분 이 TSMC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만 정부는 미국과 독일, 일본의 요청에 따라 TSMC, UMC 등에서 증산이 시급한 자동차 반도체 생산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주요 생산 라인을 게임, PC, 가전, 서버 등에 집중시킨 점이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의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운드리 설비가 자동차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일 경우에 다른 분야의 칩 부족을 유발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들은 확실한 우위와 함께 실속까지 챙기려는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만 파운드리 업체들이 자동차용 반도체 가격을 최대 15%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대만 업체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기회를 챙기는 모습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 삼성과 TSMC의 상황을 심층 비교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삼성과 TSMC의 지난 10년간의 매출 영업이익을 비교한 건데요. 최근 호평을 받고 있는 애플의 새로운 맥북 에어의 M1 칩이 이 TSMC의 5나노 공장에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신제품에는 애플이 기존의 인텔 CPU를 버리고 자체 개발 칩을 탑재했는데요. 이 칩의 뛰어난 성능으로 다시 한번 TSMC의 제조 기술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삼성과 TSMC 또 인텔의 주가 추이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TSMC의 주가가 다른 경쟁사들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TSMC의 회사 규모는 삼성보다 작지만 이 투자 규모는 삼성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 TSMC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은 2년 뒤에 출시될 아이폰 14용 이 3나노 공정 칩을 벌써 주문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네요. 기사 내용처럼 인텔의 표준 칩 시대가 가고 이제는 맞춤 칩 시대가 오면서 이 파운드리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애플은 네트워킹과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아이폰용 칩에 이어서 맥북용 M 시리즈까지 이제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퀄컴,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등에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연구위원의 말대로 이 TSMC는 전부터 글로벌하게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4천여 개에 달하는 고객사와 50%의 점유율을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파운드리는 주문 제작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사업인데요. 삼성전자 역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장비 설치에 들어가는 자본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아직 TSMC의 위협적인 경쟁자는 아닌 상황입니다. 현재 두 업체 간의 격차가 크지만 이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는 파운드리에 올인하는 TSMC에는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 애플은 아이폰용 A칩 제조를 처음에 삼성에 맡겼다가 이 TSMC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삼성 내부적으로도 파운드리 사업부와 타 부서와의 정보 교류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했지만 애플도 마음 한구석에 설계 기출 유출 우려가 있었을 거란 후문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TSMC와는 달리 삼성전자가 다양한 사업 부문을 동시에 이끌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편향된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향후 성장성과 전망이 매우 밝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그동안 축적해온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트랙 레코드를 어떻게 쌓아가는지가 단기적으로도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